안녕하세요, 김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신화작품 감상에 앞서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이 작품 속에 표현된 상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. 화가는 이 그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바로 비너스의 탄생과 관련돼서 그녀가 바다의 한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 속에 특정한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게 무엇일까요? 바로 중앙에 있는 여인이 타고 있는 커다란 조각이입니다. 따라서 조각 위에 있는 여인이 바로 비너스라는 것이지요. 이와 같이 그 왼쪽에 있는 인물들에도 보면 특정한 요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. 왼쪽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날개가 있고 푸른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 인물이 보입니다. 이 인물의 볼은 잔뜩 부풀려져 있고 입에서는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요.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이 인물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즉, 부드러운 입김과 같은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, 그리고 망토와 날개가 달린 점을 통해서 이 인물은 성품이신 제피로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제피로스의 안경 있으면서도 꽃을 뿌리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? 이 두 요인이 이 인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인데요. 제피로스의 안경입니다. 바꿔 말하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. 제피로스의 부인이고, 그러면서 꽃을 뿌리고 있는 존재는 제피로스의 부인, 꽃의 요정 플로라인데요. 그 플로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은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아주 감미롭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육지로 데려다주고 있고, 그의 부인은 아름다운 여신의 탄생, 꽃을 뿌리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정말 그 꽃이 만발한 봄날, 그 봄동산의 어떤 정원을 상상해 본다면 훨씬 더 이때의 상황들을 감정적으로 이입해서 감상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붉은색 망토를 들고 바다 한가운데서 떠밀려오고 있는 비너스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. 이 여인은 주변에 그려져 있는 나무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. 이 여인은 계절의 요정이자 과일나무의 요정 포무라이입니다. 실제 꽃과 과일은 인간의 삶 속에, 그리고 우리의 지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상징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다운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. 그런데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에서 비너스의 모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비너스는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신인데요. 실제 이 그림 속에 표현된 비너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? 목은 뻣뻣하게 약간 비틀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, 그리고 어깨를 살펴보면 한쪽 어깨는 쭉 늘어진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여신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. 뿐만 아니라 그녀의 팔뚝, 그리고 발,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상적인 미를 상징하는 여인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이런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
아직 15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해부학적 비례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기법이 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데요. 바로 그 부분이 이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 특유의 개성과 그리고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비너스의 어깨 위로 나무끼는 황금빛 머릿결이 저희의 시선을 확 사로잡기 때문인 거죠. 바로 이 점이 보티첼리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고 장점입니다. 보티첼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을 표현하는 대가였는데요. 이 바람에 나부끼는 아름다운 황금빛 머릿결은 그 옆에 포모라가 들고 있는 붉은색 아름다운 비단 망토와도 어우러지고, 그리고 포모라가 입고 있는 옷의 그런 선과도 어우러져서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제피로스의 푸른색 망토, 그리고 바람이 나부끼는 꽃,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들을 이 그림 속에 가득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너스의 몸이 일부 좀 뭔가 이렇게 축 처진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그림이 여전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. 또한 비너스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비너스의 표정입니다. 일반적으로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육감적인, 관능적인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그림 속에서 비너스의 표정은 매우 몽환적이고, 그리고 뭔가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모습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신플라토니즘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마리아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한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 이렇게 마리아적인 재해석으로 탄생된 비너스가 자신을 숭상하는 섬 키테라 섬으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고, 그리고 비너스가 탄생한 바다는 매우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렇듯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그의 또 다른 신화 작품, 봄이라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좀 더 보티첼리의 작품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